늦게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늦게라도 오셔야지. 우리 그 교회 종들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의 기쁨이 형성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쁨. 아니,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을 성령이 이끌려가 갔는데 빌립 집사가 자기에게 세례를 준 빌립 집사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 글자 그대로 엑스타시죠. 완전히 항월지경이 들어가가지고 진정한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타 족속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 헤롯이 기타 족속인데 어느 족속이라고요? 겐족속. 예, 아니 저 그리스 족속. 예, 그리스 족속입니다. 이렇게 그 잡족이지만은 이스라엘에 흡수가 돼가지고 구속사회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주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문족속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9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뭐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데 뭐. 어떻게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간문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놨나 하고 그 요세푸스의 작품을 다 더듬어 봐도 없어요. 딱 창세기 15장 19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 간문이라고 하는 말은 동쪽이라고 하는 말인데 동쪽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거주했던 것 같아요. 그 암몬이나 모압 그 근방에 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타 세 족속이 구속사에 있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기타 족속들 한번 읽어봅시다. 줄 바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실 때 특별히 애굽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각주 보면 약속의 땅 한계인 유브라데에서 애굽강까지 지배했던 것은 솔로몬 왕 때입니다. 약속은 일치하셨지만은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또 뿐이었습니다. 줄 바꿔서 여기에는 겐족속과 그니츠족속과 간몬족속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안에 겐족속과 그니츠족속과 간몬족속이 속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겐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 중 하나입니다. 그 가로 열고 각주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미디안 사람인데 겐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아주 선대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았습니다. 절개가 높았던 네갑, 가로 안에 그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이 그의 조상은 겐 사람들이었어요. 겐족속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곽 공사에 크게 협력한 사람 중에 네갑의 후손인 말기야가 있었습니다. 말기야.
이건 네갑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주로 홍해의 동남쪽에 살았습니다.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이 족속에 속합니다. 홍해의 동남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잘못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이고 요게 이제 아카바만이에요. 아카바. 요게 스에즈만이고 스에즈만. 그런데 이제 홍해가 이게 홍해예요. 이게 홍해. 그래서 홍해가 요리 이제 들어간 게 만이에요. 만. 예. 만인데 홍해 동쪽이라는 건 지금 이쪽을 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말합니다. 여기가 미디안 지방이었어요. 여기가 시내산이고.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쪽까지 한동을 했습니다. 시내산 근방까지. 그런데 주로 이제 이쪽에 살았어요.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래서 홍해 동쪽이라는 게 이 홍해 동쪽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면은 잘못되니까 이 만인데 이 아카바만도 홍해고 세즈만도 홍해고 다 홍해예요. 그런데 이 홍해를 말합니다. 지금 여성경에 동쪽에 살았다 미디안에서.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걷는 거 아니고 홍해를 이걸 애굽에서 건너올 때 이걸 걷는 거 아니라고 주장해요. 이걸 건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시내산이 이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산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주장을 거꾸로 제키고 있으니까 잘못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제 건너기는 건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고센 땅에서 이렇게 건너지 않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이제 이렇게 뚫었어요. 그렇지. 운하를 뚫었어요. 그 운하를 뚫어가지고 이제 지중해에서 인도양으로 나올 때 이로 나오니까 저 아프리카로 돌아온 것보다 얼마나 그 이제 인도양에서 그냥 유럽으로 가려면 이 운하를 통해서 가고 운하가 뚫어졌죠. 그런데 그전에는 운하가 없는데 여기서 나올 때 이렇게 건너지 않고 이렇게 위로 왔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 건너고. 그리고 건넜다고 표현한 성경은 갈대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대밭. 그냥 주일학생만 또 못하지요. 주일학생이 반문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갈대밭에서 어떻게 이거 빠져죽냐고. 갈대밭에서 어떻게 산에 빠져죽어요? 애굽이. 애굽 군대가 빠져 죽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머리만 또 못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여기 신학대학 뭐 교수도 오고요, 갈대밭으로 건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대답을 어린아이들은 갈대밭에서 그러면 어떻게 애굽 군대가 빠져 죽냐고. 성경은 분명히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니스, 그나스라고도 그러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에돔 족속 중 하나입니다. 이 족속은 대부분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지요. 근데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갈렙, 그는 원래 그니스 족속이죠. 그의 동생이라고도 하고 조카라고도 하고 원니엘, 갈렙의 사이도 되죠. 딸과 결혼시켰으니까. 물론이고 이 족속이 이스라엘 역사에 공헌하는 흔적이 큽니다. 그니스 족속의 땅을 18페이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남방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의 본거지인 에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방이라는 건 뭐냐면 그 헤브론 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먼 족속, 이런 동방 족속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후기 원주민입니다. 이게 이제 일곱 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 우리가 일곱 족속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헷 족속, 두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 세 번째로는 블레셋 족속, 세 번째로는 히 족속, 네 번째로 히 족속, 다섯 번째 여부스 족속, 여섯 번째 브리스 족속, 일곱 번째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일곱 족속이거든요. 후기 원주민 첫째 헷 족속. 이 헷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둘째 아들을 헷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 그러니까 둘째 아들 헷, 함의 손자가 되겠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이제 흡수가 됐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죠. 이 가나안 족속은 해변가에 주로 살면서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무역. 이들도 이제 점차 히브리 사람들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은 이주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색을 우리가 얘기하면 아주 조직적으로 강한 족속입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강한 족속. 아이고, 아까 내가 이 만을 얘기 안 했나? 예. 블레셋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혔죠. 이게 블레셋 족속인데 이들은 조직적으로 강하고 전쟁을 잘하는 호전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요. 섬 사람들이라. 원래 섬이거든요. 구부로 사람들. 그리고 일찍이 철병거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때나 다윗 때 아주 어려움이 많았죠. 철병거가 발달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호전주의적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뺏어가 버리니까 힘이 세가지고 농사 지어놓으면 뺏어가고 감추는 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한때 소원이었다니까. 아이고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 말까지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블레셋이 잔인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현대주의자들은 이 블레셋이 족장시대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경부터 1200년부터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 1200.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 농사를 지었어요. 창세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죠. 그래서 이들이 사는 중심지가 그랄. 그때에 사용했던 낫이 출토되고 그랬잖아요.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때 쓰던 낫이 출토돼가지고 소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이죠. 아브라함은 그 2000년 되니까. 그런데 현대주의자들은 1200년경에 발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년 갭이 있는 거죠. 현대주의자와. 그러나 분명하게 아브라함 시대에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괴롭힌 세력인데 사사기 3장 3절 31절 10장 7절 13장 1절로 16절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에 법궤도 뺏어갔죠. 그 법궤 때문에 전쟁에 자기들이 실패한다고. 그런데 뺏어다가 자기들의 신당에다 놔두니까 신당 그냥 목이 부러지고 그랬잖아요. 종기가 생기고 독종. 법궤에 있는 거 아니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런데 이들은 법궤를, 나무로 만든 법궤를 하나의 전쟁 소유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키를 쓰고 사무엘을 어렸을 적에 이 법궤를 뺏어갔어요. 막 독종이 생기고 우상이 막 목이 부러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로 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젖되지 않는 암소를 취득해서 수레를 매서 베세베스 길목으로 보내는 장면이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죠.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데 그때 골리앗이 죽고도 블레셋은 안 망했어요. 유다 왕국을 계속 괴롭히고 위협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7절 16장 15절 등에 보면, 그러면 블레셋이 언제 망했느냐? 뭐 포로기 이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로기 이후면은 언제냐?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이 망한 것은 주전 332년. 그러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하면 가나안, 가나안 하면 블레셋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괴롭히고 득세를 하고 힘이 세고 호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것을 영문식 발음으로 하니까 팔레스타인이 된 것입니다. 원래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요. 이 정도로 괴롭히고 끈질겼습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발음을 영문식 발음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블레셋이고요. 그 다음에 히족속 같은 걸 보면 이 히족속은 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이들이 살았던 땅은 네바논 산에서
헬몬산, 하마까지입니다. 하마, 어기. 사사기 3장 3절, 여호수아 11장 3절 보면은 네바논 산에서 헐몬산, 하맛, 어기까지. 예. 사실 이 네바논 산은요, 이스라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산입니다. 이 헐몬산, 이 헐몬산. 이 헐몬산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그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헐몬산이 있는데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만년설이 쌓여 있잖아요. 만년설이. 그런데 이쪽에 이제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고, 그래서 흑해에서 일어난 바람과 카스피해에서 일어난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 예. 바람이. 그러면 이 계절풍도 아니고 계속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을 늘 만들어줘야 돼요. 양쪽에서. 그래야 여기서 낭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름을 만들지만은 그 바람이 이제 남쪽으로 향하죠. 그러면 이 중턱에 쌓인 만년설이 이렇게 날아와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 적시죠. 이슬이 비 오듯 한 거예요, 저녁에면. 그러니까 1년에 늦은 비와 이른 비밖에 없지만, 곡식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는 건 이 바람을 만들어가지고 헐몬산 중턱에 쌓인 만년설이 밤에는 항상 이리 내려와가지고 흡족이 비처럼 젖어주니까. 비 오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면 꼭 비 온 것 같아요.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포도도 자라고 무화과도 자라고 모든 곡식이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상징했잖아요, 이슬을. 그래서 시편 133편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헐몬산을 명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헐몬산을 명령할까요? 이슬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축복이요. 은혜도 상징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헐몬산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헐몬산의 중턱에 쌓인 만년설이 하나님이 바람을 만들어가지고 날려줘야 돼, 저녁에만. 날마다, 저녁마다 날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장로님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133편. 누구 먼저 찾은 사람 한번 읽어봐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3절인가? 한번 읽어봐요. 헐몬 예수의 시온의 산들을 내리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보고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명령하는 명령.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뭐 잘 살고 싶죠, 다.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해 주셔야 돼. 네. 건강도 하나님이 명령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한시도 살 수 없어. 늦은 비, 이른 비 빼고는. 그렇지 않겠어요? 사막 위에서. 그런데 이게 자꾸 날아온 거예요. 저녁마다.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희족속.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정복 때 보면요, 속임수를 쓰지요. 여호수아 9장 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 이 속임수 안 썼으면은 망했을 거예요.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속임수를 썼어요? 바로 그 이웃에 살면서
남노한 옷을 입고 여행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곰팡이 일부러 핀 빵 짊어지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소문을 듣자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우리하고 좀 잘 지내보십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보니까 빵도 곰팡이가 피었고 옷도 보니까 여행 오래 해가지고 헤어졌고 신발이 헤어졌고 그러니까 의심 없이 조약을 해버렸어. 내가 너희들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그 알고 보니 바로 이웃이요 이거. 여호수아 실수예요. 그래가지고 협약을 하나님 앞에 베풀었으니 멸망 못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물깃고 장작 패는 사람들로 만들었죠. 종으로 삼았죠. 종으로 삼아도 생명을 부지하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어져요. 구속사적으로.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삼형제 후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과 야벳의 자손보다도 함의 후손이 제일 많잖아요. 함이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폭발시켰는데도 그걸 보면은 후손이 제일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죄인인데 근데 제일 많아 보니까 그런데 이때 와서 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종이 된 거예요. 셈의 후손의 종이 된 거예요. 노아가 저주했잖아요. 저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의 후손은 셈의 종이 되리라. 된 거예요. 이때야 이루어졌어요. 멀리 가가지고.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고 했겠죠. 이렇게 번창하는데 제일 많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점을 찍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성경 역사로 캐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부수 족속입니다. 5번째 보면 가나안의 이제 셋째 아들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함의 손자가 되겠지요. 여부수도. 창세기 10장 16절에 보면 이 여부수족은 예루살렘을 지배했어요. 예루살렘을. 그런데 이 얘기를 해서 잘 알지만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시온산이라고 그들은 그러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산이에요. 은근히 여리고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여기서도 은근히 올라가고 산이에요. 여기. 여부수족이 여기에 자리 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라 적이 침범에 올라오지를 못해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래 다 이때까지 갔어요. 여부수 족속이. 여기 자리 잡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다 이때에 결국 물리쳤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사사기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사무엘 하 5장 6절로 9절에 가서야 멸망을 시켰어요. 사무엘 하 5장 6절로 9절에 가서야 여부수 족속을 이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브리스 족속이죠. 이 사람들은 에스라 9장 1절에 보면 포로 귀환 때까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후손의 계보에 없어요.
개별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기르가스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10장 16절에 보면 가나안 계보에 있죠. 그런데 이 기르가스 족속은 주변 족속들에게 일찍이 흡수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18페이지 가나안 후기 원주민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방가로안의 1번 헷족속, 이들은 본래 가나안의 둘